조선별난사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의심병의 시작이 되었던 이몽학의 난. 이몽학의 난은 선조 29년인 1596년에 이몽학이 주동이 되어 충청도에서 일으킨 반란으로 당시는 임진왜란 중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계속되는 흉년으로 민중들의 생활은 비참했으며 조정에서는 명일 사이의 강화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침을 방비하기 위해 각처의 산성을 수축하는 등 민중의 부담이 가중되자 확대되어가는 민중의 원성과 고통은 현실 여건과 타협될 수 없는 사회 모순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해 이몽학은 불평불만에 가득 찬 민중을 선동, 반란을 획책한 것으로 이몽학은 본래 왕실의 서울 출신으로 아버지에게 쫓겨나 충청도 전라도 등지를 전전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모속관 한현의 휘하에서 활동했는데 반란을 일으키기 얼마 전부터 한현과 함께 홍산 무량사에서 모의를 하고 군사를 조련했습니다. 동갑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친목회를 가장한 반란군 규합에 열중했는데 한현은 선봉장 권일용, 김시학 등과 함께 어사 20알의 휘하에서 호서 지방의 조련을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심이 이반되고 방비가 소홀함을 알아차리고 이몽학과 함께 시리에 편승해 거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한현은 관원으로 충남 전역을 다니며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전에 일어난 송유진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현은 아버지의 상을 당해 홍주로 내려가면서 이몽학에게 먼저 거사할 것을 이루고 자신은 내포로부터 상응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것은 거사의 성패를 관망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30권 선조 29년 7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596년명 만력 24년 충청도 홍산에 서인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다. 충청도 홍산에 서인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 몽학은 종성의 서족으로서 호서에서 종군할 적에 조련 장관이 되어 홍산 무량사에 우하면서 선봉장 한현 등과 친교를 맺었다. 몽학은 어리석고 아무 재능이 없었으나 한현은 교활하고 일에 밝았다. 당시 기후신서의 소고법을 가지고 군사를 배치하고 기량을 훈련시켰는데 한현은 권일용, 김시학 등과 함께 모두 서인으로 응모하여 함께 선봉장이라 호칭하면서 어사 20알에 소속되어 호서의 군사조련을 관할하였는데 민심은 탄식과 원망으로 차 있었고 크고 작은 고을에 모두 방비가 없음을 보고 이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때 현이 마침 부친상을 당하여 홍주에 있다가 우선 몽학을 시켜 거사하도록 하고 자신은 내포에서 서로 호응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몽학은 무량사의 굴속으로 잠입하여 중들과 더불어 기치와 기장을 만들었다. 호서의 풍속에 흔히 늘 동갑회를 만들었는데 이에 그 패거리를 시켜 개를 만든다고 선전하고 동네 오비 들판으로 모이게 했다. 갑회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동갑마다 깃발을 세우고 그 감면을 써놓으면 무리들은 각자 그 동갑을 찾아 모여들어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이다. 몽학은 절에서 출병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 깃발을 세우고 걸상에 앉아 각을 불고 북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동갑 모임 중에서 공모한 장정이 먼저 나와 칼을 뽑아 들고 무리를 데리고 달려나갔다. 몽학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꾀기를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고 하니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으며 사람마다 스스로 고관대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성불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승려와 속인을 장군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문관과 무관 등의 청현직으로 가칭하니 사족자제와 무리배들이 많이 그들에게 붙었다. 그날 밤에 홍산현을 습격하여 현감 윤영현을 사로잡고 영현은 무자년의 생원시에 장원하여 왕자 사부가 되어 광해군이 그에게 배웠으며 그 뒤에 지금의 관직으로 전직되었다. 또 임천 군수 박진국을 문과 출신이다. 사로잡았다. 다 항복하여 몽학에게 붙으니 상빈으로 대우했다. 잇따라 청양 정산 등 6개 고을을 함락시켰다. 수령들은 모두 먼저 도망치고 아정과 백성들은 적들의 호령에 따랐고 술과 음식을 차려서 맞이하였으며 군사를 뽑아 그들에게 가세하였다. 이에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들에게 투항하는 자가 줄을 이어 군사가 수만 명에 달하자 소문을 퍼뜨리기를 충용장 김덕령과 의병장 곽재우 홍계남 등이 모두 군대를 연합하여 도우며 병조 판서 이덕형이 내영한다. 하니
중회가 놀라 민심이 술렁거렸다. 정리하면 이몽학은 김경창, 이구, 장우재, 도천사, 승려, 능운, 산호, 팽종 등과 함께 홍산 쌍방축에 주둔하니 승속군이 무려 600에서 700명이었고 1596년 7월 6일 야음을 타고 홍산현을 습격해 현감 윤영현을 붙잡았습니다. 이어 임천군을 습격해 군수 박진국을 납치했는데 이들은 모두 반군에게 항복해 빌붙게 되었고 7일에는 정산현을, 8일에는 청양현을 함락하니 정산현감 정대경과 청양현감 윤승선은 도망을 했습니다. 9일에는 대흥군을 함락하니 군수 이질수도 산중으로 도주하였다가 간신히 적정을 조정해 보고했는데 이처럼 수령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거나 도주하고 이민들도 반군에게 복종해 무리가 수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부여현감 허수겸은 반란군이 경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겁을 먹어 수하인들이 무기를 적진으로 운반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처단하지 못하고 반란군이 경내에 들어오자 문서를 반란군에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서산군수 이충길은 아우 3명을 반란군에게 몰래 통하게 해서 도와주었는데 이렇게 되자 이몽학은 대흥을 함락한 같은 날에 홍주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홍주 목사 홍가시는 주관속 이희 신수를 반군 진영에 보내어 거짓 투항시켜 방어 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는 한편 고을에 사는 무장 박령현, 임득의 등을 기용해 많은 무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채찰 사종사관 신경행도 인근 수령에게 전령의 구원을 청했고 수사 최호도 군사를 이끌고 입성하니 홍주성의 수성 계획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됩니다. 반란군과 맞서 싸우는 동안 충청병사 이시연이 홍주로 향해 무량사에 이르렀고 어사 이시발은 유구의 중군 이가는 청양에 포진해 장차 홍주로 향하려는 군사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몽학이 성에 함락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11일 새벽에 무리를 이끌고 덕산으로 달아나자 반란군 중에 도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때를 이용해 반란군 진영에 무사를 보내어 혼란시키면서 이몽학의 목을 베는 자는 반란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란군 중에서 다투어 이몽학의 목을 먼저 베려는 자가 속출하였고 이몽학은 밤중에 청양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부하들의 손에 목이 잘려 살해당하고 부하들은 의병들과 관찰사들한테 이몽학의 목을 바쳐 항복하면서 그렇게 반란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정은 충청병사 이시연이 이끈 군대가 자꾸 이몽학에 의해 무너지자 호남은 물론 영남권에서도 진압군을 동원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참고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의병장 김덕령이었습니다. 이때 한현은 반군 수천 명을 이끌고 홍주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홍가신의 진군으로 패주하다 사로잡혀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된 사람은 33명이며 외방에서 처형된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연좌율을 적용하면 그 수가 너무 많아져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해 희생자를 가급적 줄였습니다. 난을 토평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은 1604년 청란 공신으로 책록되었는데 1등의 홍가신, 2등의 박령현, 최호, 3등의 신경행, 임득의 등이 책록되었습니다. 반란의 후유증으로 의병장들을 숙청하는 선조. 이렇게 반란 주모자의 처리는 일단락되었으나 반도들의 입에서 나온 의병장들의 무인 사건은 당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선조의 의심병으로 인해 의병장들이 숙청당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송유진의 난때는 의병장 이상겸이 반란군과 무관함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때려 죽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몽학의 난때는 이몽학이 반란군 결성 당시 했던 김덕령을 비롯한 몇몇 의병들, 도원수와 수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짓말을 빌미로 김덕령을 모진 고문 끝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현의 친국 과정에서 의병장 김덕령과 홍계남, 곽재우, 최담령, 고원백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김덕령, 홍계남, 곽재우, 최담령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뒤 홍계남과 곽재우는 풀려났으나 김덕령은 선조의 친국 과정에서 국문을 이기지 못하고 장독으로 사망하였고 최담령은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순신을 경계하면서 원균을 추켜 세우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의 차이를 정말 몰랐을 리는 없어 순전히 무장들에 대한 견제와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순신의 파직, 이어서 칠천량 해전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몽학의 난 이전까지만 해도 선조는 상대적으로 이순신의 후원자에 가까웠습니다. 호남에서 이때는 당초 북방에서 이일의 장계를 받고도
백의종군으로 처벌을 낮췄고 평소대로라면 수군절도사로 진급할 수 없는 낮은 계급이었던 이순신을 고집을 피우면서 전라좌수사로 임명한 것이 선조였습니다. 이원희, 유성룡의 천거가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임용한 중요한 이유인데 선조는 이순신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다가 해전에서 승전보를 올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간의 인식과 달리 선조와 조정은 김덕령을 제외한 곽재우, 홍길남, 최담령, 최강 등 다른 의병장들은 불문에 붙여 풀어줬습니다. 김덕령이 죽음을 당한 건 그가 그 이전에 벌어진 송유진의 난 때도 이름이 언급된 데다 공적은 없는데 사사로운 살인 문제로 탄핵을 받던 상황에서 이몽학의 난 때 또다시 이름이 거론되어 빠져나올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596년 2월 19일 선조를 만난 권율은 김덕령에 대해 김덕령이 용력은 뛰어나지만 지나치게 군율을 엄격히 적용해서 곤장을 치거나 귀를 잘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경남의 난중 잠록에서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며 비판하는데 1596년 1월에는 두 건의 옥사를 일으켜 3명을 함부로 죽인 살인죄로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첩보 전달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역졸 1명을 매를 쳐서 죽였고 탈영병을 잡아들이기 위해 탈영병의 아버지를 잡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제찰사 윤근수의 노복이라 윤근수는 김덕령을 직접 만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덕령은 이를 승낙했으나 윤근수가 돌아가자 즉시 매를 쳐서 그를 죽였는데 이로써 사태가 커져 김덕령은 체포되고 대가는 김덕령을 추국할 것을 청했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조정 중신들 거의 대부분이 김덕령을 구명하지 않았던 것도 선조의 의심병과는 상관없이 이미 혐의가 짙어 결정되었음을 방증합니다. 뒷날 신구차를 올려 이순신을 보호한 남인 관료 정탁만이 김덕령이 옥사한 후에 상소를 올려 의문을 표하고 김덕령은 명성이 높아 오르내림이 심했을 뿐이라고 말했을 뿐 신문 당시 구명을 시도한 신료는 없었습니다. 서인계 의병장임에도 서인 중신 윤두수는 즉각 압송해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그를 변호해주지 않았기에 당쟁과 관련 있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송유진의 난 때 처형당한 이산겸도 마찬가지인데 이산겸은 군대를 일으키고도 싸움을 벌이지 않아 유성룡 등 조정 중신들도 이산겸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던 상황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 30권 선조 29년 8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596년명 만력 24년 김덕령이 옥에서 고문받다가 죽으니 남도의 국민들이 원통하게 여기다. 김덕령이 옥에서 고문받다가 죽었다. 덕령이 전령을 듣고 즉시 부하를 거느리고 길에 올랐는데 적이 이미 평정되었다는 말을 듣고도로 진으로 돌아갔다. 이때에 이르러 덕령을 나국하려 하였는데 조정이 그의 용력이 전륜하다는 말을 평소에 들었으므로 꼭 그가 체포에 응하지 않을까 근심하여 여러 가지로 방략을 만들어서 그의 도망을 미리 방지하였다. 덕령이 순순히 체포되어 헛되었는데 상이 직접 국문하였다. 이에 덕령은 사실대로 답변했으나 증거는 없었다. 그는 갑자기 유명해진 까닭에 이시연 등의 시기를 받았으며 조정 또한 그의 날쌔고 사나움을 제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의심하였으므로 기회를 타서 그를 제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놓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다. 남도의 국민들은 항상 그에게 기대고 그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억울하게 죽게 되자 소문을 들은 자 모두 원통하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였다. 그때부터 남쪽 사민들은 덕령의 일을 경계하여 용력이 있는 자는 모두 숨어버리고 다시는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 최담령 최강을 사면하여 덕령이 모집한 군사를 거느리고 양남의 방어사에게 나누어 배속시켰다. 최담령은 덕령과 함께 용력의 명성을 나란히 하였는데 이 뒤로부터는 어리석은 겉보인 채하여 스스로 패인 노릇을 하였다. 덕령의 매부 이인경도 담략과 용기가 있고 술수를 알았는데 묵과를 거쳐 외적 토벌에 공을 세웠지만 덕령이 화를 입게 되자 이를 경계하여 벼슬이 변방 군수에 이르렀을 때 즉시 병을 칭탁하여 사임하고는 생을 마칠 때까지 감히 큰 장령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은둔한 채 쓰여지지 않음으로써 수명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만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과 이를 원작으로 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판 오리지널에선 정여립의 난과도 연기하며 본래 역사와 다르게 더 기괴하고 극적인 최후를 맞는데 도성까지 반란군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임금이란 작자는 자기를 막던 선비들까지 베어 죽이며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도착해보니 쓰레기만 널린 도성의 상황에서 일본군이 도성까지 치달아오게 됩니다. 이에 반란군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왜구와 싸운다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져 왜구를 막다가 전멸하고 이몽학 자신은 반란을 막기 위해 자신이 베어 죽인 장림 검객의 제자와 빈 도성에서 싸우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선 간략하게 나왔는데 사건은 이순신과 관련이 없지만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홍가신은 이순신의 오랜 친구이자 이순신의 딸과 홍가신의 아들 홍비가 혼인한 사돈이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의심병의 시작이 되었던 이몽학의 난이었습니다.